자, 이번 시간에는 항공운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항공운송이란 말 그대로 항공기를 운송하는 거죠. 화물을. 주로 어떤 화물들을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긴급한 의료품이라든지 상품 견본이라든지 뭐 생화, 그죠? 주로 이제 한때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뭐가 많이 국화가 많이 나갔죠, 그죠? 신문, 뭐 우리 국내 일반 신문이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들어올 때 잡지 같은 거 있죠. 주로 뭐 타임지라든지 뭐 이런 거지, 뉴스지라든지 이런 잡지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량의 무게에 비해서 고액이거나 기죽한 그런 상품들, 기중 상품들, 주로 기금속, 뭐 시계, 모피, 반도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라든지 고가품들은 주로 비행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행기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항공우송에. 장점은 어찌 됩니까? 신속하게 움직인다. 보통 전 세계로 보통 하루 내지 이틀이면 다 도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점은 뭐죠? 대신에 운송비가 고가라는 거죠. 비싸다는 거죠. 뭐하고 비교하면요? 우리가 선박하고 비교하면요. 선박의 장점 뭐죠? 선박의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뭐죠?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지냅니까? 장점은 신속하지만 단점은 운임비가 비싸고 대량 수송이 안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못 실죠. 배는 어찌 됩니까? 배의 단점은 어찌 됩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는요, 장점이 여러 개 볼게요. 하루 이틀이면 금방 도착하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착륙할 때만 조심하면 굉장히 안전한 부분이면 사고 확률이 적죠. 그죠? 그러나 배는 오랫동안 떠 있으니까 사고 확률이 많습니다. 보험료가 가장 비싸겠죠? 비행기는 단점이 대신에 대량으로 수송을 못 한다는 거, 운임이 비싸다는 게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사람 요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상운송에서는 운송에 대한 국제규칙은 우리가 했죠. 함부르 규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 항공운송에서는 바르샤바 규칙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공 절차가 있는데요. 이건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상화물에서는 컨테이너가 FCL일 때는요, 컨테이너가 이렇게 우리 회사에 이렇게 오죠. 빈 컨테이너가. 그러면 그 컨테이너에 물건을 적재해서 다시 CY로 보내죠. LCL은요, 우리가 컨테이너로 아니라 그냥 트럭으로 보내죠. 그러나 항공화물은요, 네가 FCL 정도의 큰 물량이든 LCL 작은 물량이든 관계없이 컨테이너는 우리 회사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해상화물의 컨테이너는 쇠로 되어 있는 이런 근로가 21 컨테이너가 거의 한 6m짜리 되고 40피트가 12m짜리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철로 만드는 게 200~300만 원, 이게 300~400만 원 하지만요. 비행기에 실는 것들은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요. 이렇게 철로 있는 게 아니라 특수합금, 아미늄이라든지 이런 걸 짓고 6m, 12m보다는 요거 절반 가까이 한 3m, 한 6m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가의 컨테이너다 보니까요. 내가 방판이 이렇게 밖으로 내돌리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배는요. 물론 배도 폭발하겠지만 컨테이너가 항상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큰 건물 가면은 지하상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방화막 샤트라 해서 이렇게 철망이 이렇게 내려오죠. 불이 났을 때.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도 이렇게 잘려져 있거든요. 그럼 앞뒤 이렇게 붙여서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깔아앉겠지만요. 이렇게 사고 나더라도 조금 큰 문제인데 비행기는 어찌돼요? 비행기는 한 방에 터지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화물들이 컨테이너에 엉뚱한 화물을 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회사로 내돌리질 않습니다. 자, 그게 그래서 됩니까? 트럭으로 전부 간다는 거. 그럼 어디 갑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화물을 반입했을 때 화물 장치장으로 물건을 보낸다는 겁니다. 화물 장치장으로. 화물 장치를 보내면은 거기에서 자신이 제품을 요것을 2차례 걸쳐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왜? 요 화물이 폭발물인지 아닌지 또 서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특히나 우리가 실으시는 곤란한 게
이게 썩는 것들 있잖아요. 물론 화에는 꽃은 피기 전에 이렇게 봉오리 질 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생선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많이 상하는 그런 부패하기 쉬운 음식들은, 화물들은 안 씹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하고 맞는지를 검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적재를 하게 됩니다. 적재할 때도,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보겠습니다. 이 적재할 때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적재할 때는 통상 우리가 말하는 그런 화물이 아니고요. 자, 적재화물도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3단 적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맨 밑에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가 있겠죠. 뭐 특수 컨테이너죠. 뭐 한 3m 정도, 한 6m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20피트, 60피트 정도 되는 구미죠. 그 다음 그 위에는 뭐냐? 요렇게 이제 이글루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있죠? 이렇게 뭡니까? 인디안 천막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처럼 생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 안에 한 물에 뭐 음식료 담아서 가는 거. 여기 있습니까? 파레트 있죠, 파레트. 파레트 아시죠? 어떤 겁니까? 뭐 빈병 같은 거 올려놓은 플라스틱 파레트. 여기 제품을 좀 갖다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말해서 랩을 좀 쌓아놓는 거죠. 이 파레티제이션이랍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포장할 때, 그죠? 요런 게 지금 단위 포장들이 요게 지금 보시는 게 뭐라 그랬죠? 요게 컨테이너, 그죠? 요게 우리 컨테이너유라 그러고요. 이쪽을 컨테이너유. 요걸 뭐라죠? 파레트유라 부릅니다. 이걸 뭡니까? 이글루유라 소리 하죠. 그래서 요렇게 크게 셔가지고, 그죠? 컨테이너유, 그 다음 이글루유, 파레트유. 요렇게 우리가 화물이 이렇게 서는 데가 다 다르죠. 실는 데가. 우리 배너지대가 똑같죠. 컨테이너가. 길이면 20피트냐, 40피트냐, 그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이렇게 실는 용기를, 요걸 단위 탑재 용기라 해서 우리가 ULD라 부르거든요. 이런 건 조금 이따 다시 책에서 나올 테니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듯 여기에 컨테이너요, 이글루요, 파레트요. 이렇게 크게 한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셔서,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아까 여기서 미리 나온 것도 보니까 항공화물도 LG를 한다, 그죠? 이렇게 요 말씀을 한국 인도성 낙서 비행기일 때는 통상 이렇게 아무 인도성 낙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항공화물은 선화증권이라지 않고 선화증권은 배에 실는 거고 비행기에 실는 건 아니죠, 그죠? 배에 실은 화물은 운송장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항공화물 운송장이라 부릅니다. Airway Bill, AWB라 보거든요. 요것도 B라는 말이 있다죠. 그건 약이 무슨 말이냐? 뒤에서 우리 보험할 때도 그 말이 나오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게 전 세계 지도다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비행기는 어디든 하루 이틀이면 다 간다 했죠. 그죠? 근데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는 한 10일, 14일, 25일, 뭐 이래 가면 35일, 이래 가면 25일 걸리죠. 이렇게는 안 갑니다. 왜? 여기 남극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케이프타운을 가든지, 이렇게 스웨즈를 가든지, 이렇게 파나마로 가죠. 자,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하루 이틀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만 7일, 10일, 또는 20일, 25일, 35일, 이래 간단 말이죠. 장거리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 나중에 보험을 들어도요. 어떤 문제 생길까요? 이렇게 생깁니다. 요놈은 금방 가니까 셀러가 수출하거나 수출하면서 서류를 금방 주고 대금을 회수할 수가 편하겠죠. 왜? 하루 이틀이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배로 갈 때는 이렇게 장기 거리다 보니까 가다가 사고 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것도 있겠지만 길게 가다 보니까 대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그냥 비행기로 가면 AWB다. 그 다음에 그냥 육상으로 가면은 그냥 웨이빌이다. 이렇게 운송장이라는 말로 쓰고요. 그래서 비행기로 가니까 항공화물 운송장이다. 이렇게 말을 쓰고요. 우리가 선화증권이라 썼잖아요. 그죠? 선화증권. 순서는 배로 갈 때는. 왜요? 이 운송장을 정권화시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는 또 우리가 자동차는요, 이렇게 남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유럽에 자기들끼리 간다. 보통 2, 3일, 많아야 한 여기까지 내려와도 3, 4일, 5일 안에 도착하거든요. 크게 하루 이틀이죠. 이렇게 도착이 금방 자금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운송장이라도 문제가 없는데, 배는 이게 장기 운송을 하다 보니까 운송장을 했을 경우에 셀러가 대금 회수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회수를 빨리 하라고.
정권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선화정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선화정권은 배설을 통해서, 앞 시간에도 우리 배설했죠. 배설을 통해서 권리진이 합니다. 운송장은 권리진이 안 되죠. 왜요? 여러분이 택배로 보냈을 경우에 그 택배 영수증이, 운송장이 그게 사고 팔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보냈다는 확인서일 뿐이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항공운송은 우리가 다시 봤어요. 항공화물은 우리가 정권질하지 않고 항공운송장이라 부르고 하늘길로 간 데서 에어웨이빌, 즉 AWB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 수치장이라 부릅니다. 그럼 원본이 통상 몇 장이냐 보시니까요. 선화정권도 원본이 통상 3장이죠. 선화정권도. 마찬가지로 이 항공화물운송장도 원본이 3장입니다. 그래서 원본 1원본, 2원본, 3원본.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원본을 오리지널. 앞에서는 뭐랬죠? 우리가 선화정권은 우리가 앞에서 소리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폴트 오리지널, 세컨 오리지널, 서드 오리지널 또는 뭡니까? 우리 오리지널, 듀플리케이터, 트리플리케이터 이렇게 말 안 하고 다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 뭐 해야 되는 거냐니까 오리지널 for carrier, 오리지널 for ship, 오리지널 for consign 이렇게 3장을 발행합니다. 통상 우리 보시면 요즘은 다 이렇게 인쇄가 돼서 딱지로부터 나오는데 옛날에 뭡니까? 우리가 종이로 쓸 때가 있었죠. 어디에? 택배 영수증에. 그러면 종이로 펜으로 써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썼잖아요. 몇 장 있어요? 3장 있어요. 한 장은 보내는 사람, 한 사람은 운송하는 회사, 한 사람은 받는 사람. 이랬죠. 이 3장이 한 세트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받는 사람. 컨사인이죠. 이게 뭐예요? 보내는 사람 캐리어죠. 이게 뭐예요? 보내는 사람 시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프냐, 캐리어냐, 컨사인이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선화정권은 대체적으로 그냥 다 색깔이 그냥 회사 색깔이 전체가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체 색깔이 다 똑같아요. 선화정권은. 그런데 비행기는 재밌게도 이 3가지만 봅시다. 원본이 색깔이 3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송화인용은 컨사인이죠. 시프용이죠. 시프용은 주로 청색이고요. 컨사인용은 적색이고요. 항공사용은 녹색입니다. 나머지는 또 황색도 있고 백색도 있어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송화인용은 청색이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요. UCP 600에 보시면요. 자, 금방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이 또 눈에 발행한 데 있잖아요. 이렇게죠. 석장을. 그죠? 석장을 이렇게 발행하는데 우리 선화정권은 뭐랬죠? 풀셔트를 주세요. 그래도 풀셔트를. 풀셔트가 뭐냐? 네가 발행하는 전체를 달라는 거죠. 전 통수를 달라는 겁니다. 그게 풀셔트예요. 그럼 통상 선화정권은 몇 장을 발행하냐면은 2장 이상을 발행합니다. 2장 이상을. 그래서 2장 또는 어떤 나라는 3장, 어떤 나라는 4장 발행. 우리나라는 통상 3장 발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렇게 석장을 발행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요것처럼 뭐였습니까? 석장을 발행하면은 뭐 오리지널, 포스트 오리지널, 세컨 오리지널, 서드 오리지널 이렇게 말하거든요. 통상 우리는 풀셔트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AWB도 석장을 발행을 하는데 어떤 차이냐면요. 선화정권은 이 석장을 다 줘야 돼요. 왜? 어느 하나만 있어도 내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석장을 다 달라는 이야기가 네 발행한 걸 2장이면 2장 풀 다 주고 석장이면 석장 다 주고 넉장이면 넉장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항공운송장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놈은 보내는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고 요놈은 운송회사가 하나 가지고 있고 요놈은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럼 나는 뭐요? 요놈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뭐예요? 시프용이죠. 이거 안 받았잖아요. 이건 박스에 붙어 있잖아요. 요놈은 도착할 때 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받은 거 어떻게 내가 풀셔트를 줍니까? 그래서 UCP 600에서 말이죠. 항공항공송장은요. 시프용 한 장만 주더라도 전체를 다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휘한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주는데 색깔이 뭐랬습니까? 청색이다. 이 말이죠. 오리지널 4 10% 되어 있다는 것만 주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을 발행하는데 좀 전에 보신 시프용은 요거 하나만 준다. 요거 하나만 줘도 우리가 내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시면 참조로 우리가 일반 우리가 뒤에서 보험을 상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은 이제 여러 가지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ICC-A다, B다, ICC-C다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배는요
그 사항에 따라서 ICC A도 B도 ICC C도 이렇게 같이 셋 중에서 하나 선택하셨어요. 비행기는 어찌 됩니까? 무조건 ICC A입니다. 왜? 폭발하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분손이고 뭐 이런 게 없죠. 무조건 터지면 전손입니다. 그래서 ICC A 유사한 게 AR이죠. 빈구동 될 때. 그래서 A만 조항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참조로. 우리가 그 배로 갈 때는 뭐였습니까?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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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3성이죠. 이게 센치로 하면 100cm, 100cm, 100cm 중앙에 100만 cm죠. 그러면 박스를 크기를 할 때 또 한 번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만약에 박스가 크기가 30cm, 40cm, 50cm라 봅시다.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럼 30 곱하기 40 곱하기 50이에요. 그럼 4, 5, 20, 그죠? 그 다음에 2, 3은 6, 한 6,000 되겠죠. 요게 6,000cm입니다. 삼성이 되겠죠. 요럴 때 여기 배로 간다면요. 요게 얼마나 되냐면은, 배로 갈 때는 이걸 아까처럼 뭐랬죠? 1m 곱하기 1m 곱하기 1m가 1cbm이잖아요. 그럼 어찌 됩니까? 메타는 100cm죠.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가 100만 cm 삼성이죠. 1m 이거는 삼성인데 요리 됩니다. 그래서 배는 뭐로 나누냐? 이 지금 박스 하나 크기가 만약 열 몇십 m이 나올 때는 100만으로 나눠요. 그러면 어찌 될까? 0.060m, 0.060m입니까? 0.60m, 0.60m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비행기는 어찌 될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6,0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요 6,000이죠. 그러면 6,000 나누고 집니까? 이게 1cbm이 돼버려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1cbm을 6,000으로 나눠가지고 나눈다. 그러면 아까처럼 6,000 됐다. 6,000 나눴습니다. 그럼 그게 한 박스 1cbm이에요. 근데 배로 타면 0.0죠? 0.01cbm이잖아요. 1cbm이죠. 0.06cbm이죠. 0.06. 그러면 그런 겁니까? 몇 배 해야 돼요? 그런 걸 몇 개 해야 됩니까? 한 10개, 100개 좀 하면은 거의 60m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뭡니까? 한 6개만 하면 60m이 되죠. 차이가 크네요. 자, 그래서 운임비가 굉장히 고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항공운송장하고 선화증권 차이는 어떻게 되냐? 자, 먼저 보시면은, 선화증권은 두 가지가 있죠. 기명식 있고 지시식 있습니다. 기명식은 언제 써요? 송금 주심일 때. 지시식은요? 신용장일 때. 그런데 항공운송장은 항상 기명식입니다. 자, 이 뒤에 우리가 선화증권을 좀 운송장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운송장 AWB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시니까 큰 사인이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바이어 상호시면은 송금 주심이죠. 그런데 여기에 은행이 있다든지 투어드로 보이시면은 신용장이죠. 근데 은행 있죠, 여기에. 인더스 뱅크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to order of 인더스 뱅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이 오다를 가진 사람의 주세요라고 했을 때 배세를 통해서 주고받죠. 근데 굳이 오다를 안 해도 아까 뭐랬죠? 아까 항공화물 인도 승낙서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이 AWB만 가지고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항공화물 인도 승낙서하고 요놈하고 두 개를 가져가야 물건 내주거든요. 그럼 요거 가지고 뭡니까? DO 받죠. DO 할 때도 보니까 항공화물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통과 필증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다음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선화증권이면요. 요게 투어들 또는 뭡니까? 투어드로 보이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바이어라든지 뭐 송금 주시면 바이어가 있고, 그러면 이 뒷면에다가 보셨잖아요. 뒷면에다가 이 뒷면에 배수를 통해서, 이 뒷면입니다. 배수를 통해서 권리진이 돼요. 돈 받으면 배수해 줄 거죠, 은행이. 돈 안 받으면 배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공화물은 형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지는 못하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서, 다시 말해서 AWB뿐 아니라 뭐를 준다고요? 항공화물 인도 승낙서. 요 항공화물이 들어온 것을 은행이 바이에게 인도합니다라는 그런 승낙서를 같이 가져가야 이놈하고 DO하고 바꾼다 말입니다. 그래야 물건을 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시식이라는 게 배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여기 전부 기명식이죠. 신용장은 은행이 필요했고요. 송금 주시면 상호가, 다시 말해서 그게 뭡니까? 바이에 상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명식입니다. 자, 그리고 선화증권은 언제 됩니까? 선박에서가 작성하죠. 언제요? 주로 배를 싣고 나면. 일반적으로 배를 싣고 나면. 언제? 내가 또 뭡니까?
배를 싣고 나면 선을 발행하는데 미리 발행할 수도 있죠. 어디서? ICD에서. 그래서 그렇게 발행할 수도 있는 통상적으로 배에 싣고 나면 발행하죠. 그래서 선사가 발행하는데 언제 돼요? 송환이 작성하죠. 여러분 택배 보낼 때 누가 작성해요? 여러분이 작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죠? 그런데 내가 AWB는 송환이 작성의 원칙인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매번 물건 보낼 때마다 항공사에 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항공사 안에 우리 거래하는 포워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수출자 대신에 작성해 줍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창고에 반입되면 발행한다. 뭡니까? 내가 택배 딱 보내면 보낼 때는 아닌데 송장은 끊어줘 가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때문에 사고 판다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단순하게 수치증에 불과하니까 사고 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넘어가시고요. 비용은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죠? 비행기 싹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화물이 있죠. 가장 기본 요일에서 카고 리시트라서 레이트라서 GCR이라서 통상 45km 미만일 때 100km면 얼마다 하고 많이 일반 화물 계산합니다. 그런데 최저요금 있죠. 뭐 우리 택시 타면 기본 요금처럼 최저 얼마다? 배도 최저요금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요금은 45km 얼마고 최저요금보다 45km 작아도 기본적으로 돈 다 내라 이 말이죠. 최저요금을 주로 따집니다. 자, 그런데 특정 물품이다 해서 시작할 때 specific commodity라 주로 이런 것은 주로 뭡니까? 특정 화물에 대해서는 주로 이렇게 특정 그런 화물들은 조금 별도로 더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품목 분류로 해서 CCR이라죠. 이런 건 주로 아까처럼 신문, 잡지, 전기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할인해 줍니다. 많이 싣고 자주 쉬는. 그런데 할증은 뭡니까? 택시 타면 12시 넘으면 할증 요금 받죠. 더 받죠. 보통보다. 그렇게 뭡니까? 비싼 화물도 검은 보수, 화폐, 반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고가 화물들은 주로 할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조금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갔어요. 정가는 뭐냐? 내가 무게로 만약에 기금속이나 예술적 무게로 따지면은 돈 얼마 안 되죠. 부피로 따지면. 그렇지만은 뭐로 따질까요? 이런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크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액으로 따진 데서 종가운임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갑니다. 아까 뭐랬습니까? 비행기의 탑재 용기는 컨테이너처럼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뭐랬죠? 지금 컨테이너유처럼 생기고 맨 밑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글유 같은 이글유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파레트유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들어간다 했죠. 그런 걸 뭡니까? 단위 탑재 용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